이 예납금이라는 것도 채무액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회사가 목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법인회생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납금 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납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발일정 부산 분사무소의 강백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법인회생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저희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건에서는 특수한 어떤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의뢰하는 업체는 경남에 위치한 금속 밸브 제조회사인데요. 이 업체는 아버지 때에서부터 쭉 회사가 운영이 되던 업체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즉 대표님하고 또 이사님이 계신데 그 남매입니다. 그 남매분들이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고 그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여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고 법인 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요. 회생 절차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6일 날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요. 2023년 6월 23일 날 보존처분 결정이 났거든요. 한 7일 만에 보존처분 결정 나고,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보존처분은 의뢰인 회사, 즉 채무자 회사라고 하거든요. 이 채무자 회사가 함부로 돈 쓰지 마, 법원 허가받아, 자산을 동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거는 채권자들이 각각의 소송 행위, 그리고 집행 행위들을 막는 겁니다. 그것도 중지.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예납금을 넣는 거거든요. 이 예납금이라는 것도 채무액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회사가 목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법인회생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납금 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예납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기청에 회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바우처 신청을 하거든요. 회생 예납금 지원 제도 풀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거의 한 5분의 4 정도를 지원을 받거든요. 제조업체들은 이런 또 예납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는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자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자 신문을, 이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창원지방법원에서 했었는데, 대표자 신문을 현장에서 하자. 즉 이제 현장, 그 공장을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공장을 실제로 판사님과 관리위원님과 법원 서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현장 검증도 하고 그 사무실에서 대표자 신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 개시 결정이 언제 났냐면 2023년 7월 21일 날 났습니다. 이게 좀 빨리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CRO라고 해서 회사를 돕는 사람도 선임이 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출근을 해야 되는 분도 선임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월간 보고, 분기 보고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 미리 허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 채권자 조사를 액수가 맞니 틀리니, 이 사람은 채권자가 아니다 기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요. 그렇게 하다가 조사위원이 조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회사가 처음에 이제 회생 개시 신청할 때는 좀 이제 매출이 급감하다가 아까 채권자들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또 다른 이제 신규 판매처 없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생기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조사 보고가 작성이 되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조금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기간 연장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도 어떻게든 회사를 기본적으로 살리고 싶고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은 연장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관계인 집회를 언제 열었냐면 2024년 9월 30일에 열렸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한 요건이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정 비율에 대해서. 그 동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어서 인가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좀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렸냐.
그 사이에 이제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게 또 열렸거든요. 아까 채권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이 과정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일단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생담보권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회생담보권이 채무자 회사의 부동산, 그러니까 공장과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제일 통상은 높지 않습니까?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처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회사는 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의 매매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생 계획 중에 일어나는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도 하고 허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할부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이제 인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회생 계획안대로 10년 동안 이제 변제를 쭉 이제 해야 되고, 그게 종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종결이 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종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 회생 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종결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이라고 하는데, 2024년 9월에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4년 11월 19일, 그러니까 2달 후에 조기 종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날 2024년 11월 20일 날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이 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도 조기 종결 신청을 통해서 종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아예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고 그냥 일반적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아까 회생 계획안을 따르면 10년 동안 변제해야 될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변제할 거는 그 계획안대로 대표님이 이제 변제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또 특수한 게, 법인의 대출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셨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회생 신청만 하면 은행에서는 대표이사 개인한테 집행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도 같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거쳤습니다. 똑같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면서 동의받아서 인가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이 이제 회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첫 사건이긴 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근데 이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 갔던 거죠. 법인 회생에 대해서 고민, 회사에 대한 매출, 이윤,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법무의 발일정 부산 분사무소의 강배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